무희생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 작업실도 없어지고 업무상 좀 바빠져서 출장도 있었고 명절도 있었고 해서 시간이 나질 않았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고 무리해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바빠질 예정인데 그래도 당분간 출장은 예정이 없으니까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원저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끝내겠다고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자꾸 이번에는 끝내야지 하는 강박에 시달려서 이제 그런 소리 안 하고 천천히 원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오 작가님 책은 제목 얘기만 하고 끝나버렸네요. 네. 아마 또 머리말 얘기 하다 보면 본 내용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또 본문 들어가면 앞에서 다 얘기해서 빨리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비트코인 원저 얘기를 하다 보면 오 작가님 책 절반가량 내용은 미리 좀 설명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저 내용이 지루하다고 The Great Bitcoin을 먼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조평전을 읽는다고 하면 정사 조조전 내용이 절반은 될 거고 조조평전을 읽고 나서 정사 조조전을 읽게 되면 아무래도 이 조조평전의 내용에 의한 색안경을 끼고 조조라는 인물을 바라보기가 십상이죠. 이 비트코인 인물이라면 비트코인 원저가 정사 비트코인전이 되고 오 작가님의 The Great Bitcoin이 오 작가님의 비트코인 평전 정도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 작가님이 낀 안경을 똑같이 끼고 비트코인 원저를 읽게 되면 이미 객관성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첫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왜 비트코인 원저를 굳이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얘기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원저 얘기를 하다가 자꾸 내용이 길어지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작가님의 비트코인 얘기를 읽기 전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오 작가님의 안경을 똑같이 끼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생각보다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이디 인시피드를 재미없고 따분한이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색 무미로 이해하시면 미리 어떤 색으로도 물들지 않고 어떤 맛으로도 입혀지지 않은 그 청정한 시야를 가진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하나의 영상이 10분이 안 넘어가게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12분을 넘어가면 일단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10분으로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더 노력해야죠. 아직도 제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딱히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한 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난다고 합니다. 사실 꼭 정수로 맞춰서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죠. 소수점 네 자리까지 셈이 되니까 0.01개 이렇게 사도 되는데 이 주식 거래하던 습성이 남아서 그런지 0.01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 공대생들한테는 아마도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거의 모든 숫자의 표기에 있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기본으로 표기를 하죠. 그리고 네 자리까지 계산 결과를 적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수점 네 자리까지도 익숙한데 모두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네 자리 단위까지 나오는 게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네 자리 단위로 숫자를 끊잖아요. 만, 억, 조, 경, 해 쭉 전부 곱하기 만씩이거든요. 0이 4개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가면 세 자리마다 콤마 찍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암호화폐가 저한테는 더 친숙합니다. 네 자리. 비트모빅은 가격에 별 변화가 없네요. 새로이 크게 비트모빅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신생아들에게 비트모빅을 분배하는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살금살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만큼 무서운 게 사실 애엄마들끼리 연락망인데 산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그래도 비트모빅으로 사람들이 대량 유입되기 위해서는 자꾸 대중의 공공연하게 노출이 돼야겠죠. 근데 이 토닥토닥이 약간 공익성 사업인지라 막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요즘 말로 어그로 끄는 모양새가 된다면 또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야죠 뭐. 공익적 취지의 토닥토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공격하거나 나쁜 평을 하기는 힘듭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감대는 이미 매우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비트모빅의 원화 가치 향상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잘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관악산에서 강의 교재를 산 사람한테 종이 지갑을 배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특혜를 줄 모양인가 보네요. 이제 비트모빅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 더 퍼지기 전에 추려서 기존 모비커들에게 특혜도 주고 오 작가님이 돈도 벌고
특혜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등 공신에게 부여하는 특권 같은 것이 없으면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 걸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초안지의 장자방 같이 함께 목숨 걸고 꿈을 이뤄놓고 이른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인물은 극히 드물죠. 다만 너무 특권과 특혜가 커져서 위화감을 지나치게 조성하게 되면 생태계에 좋을 게 없겠죠. 서로 간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질투와 시기심 같은 것이 이 관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원저에서 Proof of Work에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분 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안상 거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계산력을 관건으로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원저에서는 많은 IP가 동의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도스 공격을 할 때 쓰는 방식이 비트코인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뉴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한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우리 농협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아주 의심스러운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에 대해서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죠. 혹시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시면 되죠, 뭐. IP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뭔지 알 거예요. 우리 집에 주소가 있듯이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될 때 인터넷상에서 접속하는 컴퓨터에게 부여되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라고 하죠. 또 다른 것으로는 MAC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장비에 부여된 번호입니다. 맥 주소는 장비에 부여된 것이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IP는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인터넷 접속하면 IP라는 걸 부여받는데 부여받은 정해진 IP 주소를 통해서 서버와 PC가 소통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올리면 예를 들어 뭐 X방송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X방송 해당 사이트에 미친 듯이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를 먹통시켜 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러죠. 네. 이런 방식으로 서버를 먹통시키는 방법이 디도스 공격입니다. 초창기에는 하나의 IP로 서버에 마구 연결을 시도해서 먹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서버가 그 로그인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와 비교를 해서 찾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미처 서버가 반응을 끝내기도 전에 계속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작업을 끝내자마자 또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작업을 잠시 보류해두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다가 또 보류해두고 또 시작하고 또 보류해두고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개인 PC에 의한 요청하는 속도가 서버가 응답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면 결국 서버가 사용자 정보만 하루 종일 찾다가 죽어버립니다. Denial of Service. 서버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같은 IP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반복적인 요청을 무자비하게 하면 무시해버리게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한 개의 컴퓨터로 IP를 여러 개 확보해서 IP를 돌려가면서 서버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서버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이 공격을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즉 분산된 방식으로 여러 IP로 서비스 거부를 만들어서 서버를 다운시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서버를 다운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진 않고 한 대의 컴퓨터가 여러 개의 IP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죠. 한 번쯤은 컴퓨터 원격 조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대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애들이 VPN, 그 Virtual Private Network를 하고 그걸 통해서 IP 우회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는 뭐 금지된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나라마다 할당된 IP 주소가 정해져 있어서 서버에 PC가 IP를 통해 접속하면 이 PC가 어디에 있는 PC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특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걸 제한해 놔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VPN과 원격 접속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IP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거래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은 IP가 동의한 대로 따라간다면 해커들이 IP 수만 개를 확보해서 농간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계산력을 통해서 거래 작업 검증을 하도록 보완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담백스의 해시캐시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을 썼고 해시는 일종의 데이터를 특정한 방식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라고 했죠. SNS 이미지 해시태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시 방식은 이를테면 뭐 SHA-256 그런 걸 썼다고 했으니까 그런 비슷한 방식을 썼겠죠. 이에 대한 내용이 레퍼런스가 달려 있는데 자세하게 그게 뭔지는 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그거 파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혹여나 오 작가님 책에 내용이 좀 나오면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걸 파는 건 본 영상의 취지에도 어긋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CPU 파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CPU 파워라는 것은 얼마나 똑똑한 컴퓨터냐 하는 것을 말하죠. 흔히 언급되는 양자 컴퓨터는 CPU 파워가 대단히 큰 거죠. 연산 속도를 가늠할 때 이 flops per second 개념을 씁니다. 컴퓨터는 1과 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는 것은 온 세상의 문제를 네 아니오의 연속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초의 컴퓨터가 신호를 몇 번 뒤집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flops per second, 즉 초당 네 아니오를 많이 바꾸면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CPU가 해시 코드를 가지고 아담백스 해시캐시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거래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것을 대강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좋은 컴퓨터가 더 빨리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언뜻 생각하면 해커가 엄청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래 기록을 농락할 수 있겠는 걸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할 거고, 오늘 얘기할 내용은 원저에서는 CPU 얘기만 나오는데 뉴스 보시면 채굴자들 때문에 GPU 가격이 치솟았다, 엔비디아는 고성능 GPU를 없어서 못 판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비트코인 원저에서는 CPU 얘기만 나오는데 GPU는 왜 갑자기 나온 걸까? CPU는 컴퓨터를 분해해 보시거나 조립해 보시면 핀이 엄청 많고 CPU 주변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라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CPU거든요. CPU를 뒤집은 그림을 보시면 핀이 엄청 많죠. 저게 다 외부와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주변 장치들하고 소통해야지, 윈도우 쓰시면 윈도우 운영해야지, 거기에 또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네트워크 장치랑 소통하면서 영상 정보 받아서 모니터로 출력해야지, 음악 들으면 또 스피커랑 소통해야지, 바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팬을 하나 달아놓고 열을 식혀주죠. 열받아서 터지지 말라고. 아래 그림에 팬이 달려있죠. 저렇게 동그랗게. 네. 저게 CPU 열을 식혀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하면 보통 요즘은 3D잖아요. 그러면 물체들을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놔요. 그리고 실제로 모니터로 보여줄 때는 평면에 보여줘야 하잖아요. 모니터가 이렇게 평면이니까. 그래서 원근감이나 명암 효과, 그림자 같은 것을 평면에 추가해서 모니터를 쏴주죠. 마치 입체 영상인 것처럼 착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입체감을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물체들이 자꾸 움직여요. 특히 게임할 때는,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렌더링을 해서 매번 모니터를 쏴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CPU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그래픽 쪽으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CPU가 화면에 표시할 기본 정보를 GPU한테 주면서 어지간한 건 네가 해결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GPU는 CPU 옆에 그래픽 카드 안에 그래픽 전용 메모리와 함께 있습니다. 네, 그림에 지금 노란 타원 안에 들어있는 저게 그래픽 카드예요. 저 안에 GPU가 들어있습니다. 그래픽에서 주로 3D 움직임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체 이동, 확대, 회전. 이 세 가지 작업을 매트릭스로 변환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작업에 대한 매트릭스는 결국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GPU는 다른 계산은 별로 필요 없고 매트릭스 계산을 미친 듯이 하는 거죠. 매트릭스 계산하는 방법은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 매트릭스는 곱하기하고 더하기만 주장창해요.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장치가 GPU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GPU가 맡는 역할이 더 많아지면서 GPU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죠. 뭐 명암 처리 같은 건 CPU가 GPU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래픽 쪽에서 필요한 많은 작업들이 전부 다 GPU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proof of work가 잘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해시 코드에 맞도록 이진 숫자들을 반복적으로 넣어서 단순 계산하고 뭐 비교하는 일이 전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GPU가 훨씬 효율적이라서 CPU 대신 GPU를 쓰고, 그 고성능 GPU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 회사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NPU는 뭘까? 대충만 설명하겠습니다. 더 지식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검색해 보세요. AI를 구현할 때 뉴럴 네트워크라고 인간 뇌의 뉴런 신경망을 모방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부 구조가 어찌 되었든 이게 주로 하는 일이 코릴레이션, 공대생은 뭔지 알 겁니다. 함수끼리 연관성을 따지는 연산인데, 그리고 가중치 곱하고 더해서 비교하는 일이 반복입니다. 따라서 GPU 같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데, 특히나 AI 연산에만 필요한 그런 계산을 하는 특화된 계산기가 NPU인 셈이죠. 이 NPU가 CPU 옆에 달려있고 AI에 관련된 연산이 필요하면 CPU가 NPU한테 이를 일종의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GPU랑 비슷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제 주변의 엔지니어들 CPU와 GPU가 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왜 GPU를 쓰고 어떤 때 GPU를 쓰는 게 더 나은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영상을 통해 IT 상식이니까 잠시 언급했고, 다음에는 비트코인 해킹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답은 안 해요. 괜히 답변 주고받다가 친해져 버리면 그분의 의견을 제가 살피게 되고 그러면 그게 편중의 지름길이 됩니다. 하지만 댓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말 중에 이것은 정말 틀렸다, 상당히 의심스럽다 하는 것들은 꼭 알려주시면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댓글로 불가능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